솔터고 1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학교 유인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시죠. 교과서 문제 말고 기출문제들만 풉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야. 여러분들 이번에 3, 4차 방정식부터 시험 범위시잖아요. x의 개수에 이렇게 문자가 붙어 있으면 쫄지 마시고 조립제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겁니다. 오히려 조립제법을 시도하기가 더 좋아요. 자, 개수의 문자들만 좀 보시면 되는데 a가 있고 마이너스 a가 있단 말이야. 지워지려면 x에 1을 넣어서 얘네가 지워지는지 확인하고 숫자들도 다 지워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 자, x에 1 넣어보시면 지워지는 게 확인이 되니까 1로 조립제법을 갑니다. 자, 그러면 이 1은 우리가 근처리를 잘 해주시고 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라는 인수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실근 하나가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얘가 중근을 가지면 서로 다른 실근이 딱 두 개가 나오겠지. 자, 여기서 판별식을 써볼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들 개수가 1, 6으로 너무나 이쁘니까 a는 암산하셔도 무방하겠어. 자, 그리고 근도 확인을 해주세요. 자, 여기 9 들어가면 마이너스 3중근이니까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맞겠죠. 자, 두 번째는 무슨 방법이 있냐. 얘가 x는 1이라는 걸 가졌단 말이야. 그럼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 1이 되면서 1을 중근으로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즉 1을 넣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a 값도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정을 어떻게 파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a값을 구해놓고 집어넣어서 실제로 근을 조사하는 습관은 꼭 들이셔야 돼. a에 마이너스 7 넣어서 인수분해 해보면요, x는 마이너스 7하고 1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1이 중복되어서 1중근 마이너스 7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모든 실수 a값의 합고라 그랬으니까 답은 9랑 마이너스 7을 더해서 2가 되겠습니다. 2번 가시죠. 자, 2번입니다. 4차 방정식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도록 하는 자연수 k값을 구하는 문제야.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치환을 하셔야겠지. 저는 이제 상수까지 치환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럼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tt 플러스 4가 되겠죠. 양변에 4를 더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6이 t 플러스 4라는 거 쉽게 찾으실 수 있고, 자,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자, 상수까지 치환하셨으니까 1을 더해주면 상수 부분이 3이 돼야 되는 거 조심하시고, 자, 플러스 2에다가 3까지 더할 거니까 상수 부분이 5가 돼야 되는 거 조심하시고, 자, 얘네가 이제 실근과 허근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2차항과 1차항이 일치해서 두 식을 비교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함수로서 비교하기가 좋다는 얘기거든. 자, 잘 들으세요. 함수로 바라본다면 실근은 x 절편이지. 자, 근데 첫 번째 함수가 y절편이 3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밑에 있는 2차 함수, 얘는 y절편이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위에 있는 2차 함수야. 자, 그래서 두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둘 다 축은 마이너스 2분의 k고요. 자, 여기서 하나는 실근이고 하나는 허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x축이 밑에 있는 함수랑은 만나고 위에 있는 함수랑은 만나지 않아야 돼요. 그럼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거든. 자, 여기서 문제를 간결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2차 함수에 밑에 있어야 되는 꼭지점이, 그러니까 밑에 있어야 하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이 x 좌표값, 꼭지점이 음수, 저기 축에서 꼭지점에서의 y 좌표값을 음수, 그 다음에 위에 있어야 되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 좌표값이 x축 위에 붕 떠 있어야 된다를 이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자, 최소값 찾아볼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k를 넣어요. 자, 이 친구는 음수, 그리고 0이랑 같아도 되겠죠. 중근도 어쨌든 실근인 거니까, 즉 최소값이 0보다 작거나 x축에 걸려 있으면 실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k를 넣어가지고 위에 있어야 되는 2차 함수의 꼭지점 값 구해볼게요.
자, 얘는 x축보다 더 커야겠죠. 그러니까 0보다 더 커서 x축 위에 붕 떠 있어야겠지. 자, 계산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4분의 k제곱 넘어가 4분의 k제곱, k제곱이 12보다 크고, 자, 여기서는 k제곱이 4분의 k제곱이 5보다 작으니까 k제곱이 20보다 작아야 됩니다. 연립해 주시면 k제곱의 범위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범위를 디테일하게 찾아야 되면 이제 다 찢어서 이제 분석하시면 되고, 문제에서는 그냥 자연수 k값 하나 구하라 그랬으니까 3은 안 되겠죠? 4 들어가면 16으로서 12와 20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k값이 4고요. 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훨씬 빠르실 거지만, 만약에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 생뚱맞은 2차식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별식으로 자세히 뜯어서 보셔야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2차식의 판별식을 D1, 두 번째 2차식의 판별식을 D2라고 하면 하나는 실근이고 하나는 허근이어야 되니까, 만약에 D1이 실근을 갖는다면 D2는 허근을 가져야 될 거고, D1이 허근을 갖는다면 D2가 실근을 가져야겠죠. 자, D1부터 갑시다. K제곱 마이너스 10이겠지. 여기서 K제곱은 1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점화식 갑시다. 판별식 갑시다. K제곱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자, 그럼 K제곱은 2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풀었던 상황이 만들어져요. 자, 부등호가 바뀌면 어떻게 될 거냐. K제곱이 12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 부등호가 바뀌면 어떻게 될 거냐. K제곱이 2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야. 그럼 이 K제곱이 12보다 작고 K제곱이 20보다 크거나 같은 공통범위는 없기 때문에 K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2번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함수로 접근하실 수 있으면 좀 더 살펴볼 케이스들을 줄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3번으로 가자. 3번입니다. x에 대한 4차 방정식. 딱지를 보니까 보기차식이고요.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얘네 둘의 제곱값을 줬고 합이 5래.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야. 이제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2a-9가 5다 해서 a는 7로 그냥 문제가 끝이에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시험에서 쉽게 푸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 보기차식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4구로 찢어지고 마이너스가 달리고 이쪽은 x제곱으로 찢어져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쑥 큐트하게 되고요. 여기서 x제곱은 4, x제곱은 9라는 걸 통해 x값이 마3 풀3 마이너스 2 플러스 2로 도출이 된단 말이야. 사실 이런 애들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정체죠. 그럼 보세요. 가장 작은 근과 가장 큰 근은 이 x제곱은 9라는 곳에서 탄생한 거고, 이 마이너스 2와 2는 x제곱은 4라는 곳에서 탄생을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보실 수 있단 말이야. 알파와 델타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다. 그 다음에 베타와 감마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다. 그럼 알파 제곱은 뭐겠어요? 얘네 둘의 곱이랑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x제곱은 알파 제곱을 풀어서 얘를 그를 구했더니 하나는 알파가 됐고 하나는 알파가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알파랑 마이너스 가장 작은 근이랑 가장 큰 근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지. 그럼 결국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은 뭐냐면 이 보기차식을 풀어내서 내가 x제곱 값을 구했을 때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나왔구나 라고 보실 수 있고, 얘를 2차식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본다면 그냥 두 근의 합이 5라고 밝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4차식을 2차식으로 바라보시고 두 근의 합이 5였겠다. 이렇게 간결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항상 뭐 서로 다른 내실근으로 나오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자, 요것도 한번 보시죠. 이 두 번째 경우는 두 실근이랑 두 허근이 나오는 경우거든요. 자, x제곱이 5 또는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실근이 2개 나오고 여기서 허근이 나오겠지.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두 실근이랑 두 허근이 나오는 보기차식의 구조는 근이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는 양근이고 하나는 음근이 나오는 이런 구조란 말이야. 그럼 얘를 2차식으로 바라봤을 때 두 근의 합이 양수,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되는, 또는 두 근의 합이 음수,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되는 이제 이런 형태. 자, 다시 한번요. 두 근의 부호가 반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이쪽은 무조건 음수여야 돼요. 왜냐면 두근의 곱자리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랑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어떤 보기차 방정식은 이 4차식을 우리가 2차식으로 느꼈을 때 두근의 곱이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4번으로 가시죠. 4번입니다. x에 대한 4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곱 한번 구해봅시다. 자, 4차식이긴 하지만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x로 묶어준다면 3차식으로 쉽게 일단 차수 다운을 시킬 수가 있고, 개수들의 문자가 붙어 있으나 쫄지 마시라고 했죠. 여기 a 플러스 2가 있고 여기 3a 플러스 2가 있고 여기 2a 플러스 1이 있어요. 얘네들이 지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상상해 보시는 거야. 자, 그냥 x에 1을 넣어서 개수가 싹 더해진다면 a들이 지워지지 않겠지. 얘 부호가 바뀌거나 이 둘의 부호가 바뀌어서 a끼리 지워져야 조립제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은 확률로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조립제법이 될 겁니다. 자, 개수 적으시고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갑니다. 자, 그럼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2죠. 자, 그리고 원래 앞에 x가 하나 있었어. 자, 그럼 이미 실근은 0과 마이너스 1이 보장되어 있으니 얘가 근을 어떻게 갖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겠지. 그럼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얘가 자체적으로 중근을 가져버리는 거야.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판별식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잘 보세요. 자, A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살피셔야 돼. 근을 실제로 살피셔야 됩니다. 중근이 나왔는데 재수없게 마이너스 1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은 2개밖에 없게 돼요. 근을 살피셔야 돼. 자, 2 넣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여서 x는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이 나오니까 괜찮아. 근 종류가 3개거든요.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이 되면서 x는 1이라는 중근을 가지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a 값을 뽑아내셔야 돼. 자, 다음엔 어떤 방법이 있겠냐면 얘가 두 근을 같긴 같되 두 근 중에 하나가 0이랑 겹치던가 얘가 두 근을 같긴 같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랑 겹쳐도 서로 다른 세 실근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 친구의 근이 0일 때랑 근이 1일 때랑 이 두 가지 상황을 또 살펴주셔야 돼요. 자, 0 넣어서 0이 되게 만드는 a 값 찾아주시면 돼. 자, a가 마이너스 2죠. 그리고 근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조사를 해야 돼요. 재수없게 얘가 0중근이면 이렇게 겹쳐가지고 근이 2개밖에 안 나올 수가 있어. 자, a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이렇게 만들어져서 x값이 0사야. 그럼 어떻죠? 0, 4, 0, 마이너스 1.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가 되시는 걸 볼 수 있고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근이 1을 가지고 있을 때도 볼게요. 자, 3a이고 마이너스 3 넘어가니까 a값이 마이너스 1이거든. 이러고 끝내시면 안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어 보셔야 돼.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면서 여러분 여기 1이 아니에요. sorry. 마이너스 1이죠. 얘랑 겹치는지 확인하셔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2가 넘어가서 a는 3이 되네. 자, 3 넣어서 근을 조사하셔야 돼. 자, 6x 플러스 5지. 그럼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5로 돼서 근 종류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 나오거든. 자, 그럼 몇 개인지 보세요. 하나, 둘, 겹치고 셋. 그래서 이상 조사한 a 값들이 다 답이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 꼭 x 값들을 확인하셔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문제에서 a 값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이제 곱은
구하시면 됩니다. 몇이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 12겠네요. 5번으로 가시죠. 5번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셈이 하나 있어요. 자, fx는 0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이 x자리에 정난지를 쳐놓으면 근을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냐. 자, x가 알파 베타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라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1, 3이라면 f1이 0이고 f3이 0인 거지. fx의 생김새는 모르지만 x에 1을 넣고 3을 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통째로 알파, 얘를 통째로 베타로 만드시면 돼. 수업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에 와서는 좀 빠르게 외워주신다라는 느낌도 괜찮겠지. 물론 여기는 ax 플러스 b를 알파로, ax 플러스 b를 베타로 만들기 위해서는 x 값이 몇인지 조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근이죠. 자, 이 개념 가지고 문제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3차 방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px는 0은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갖고 서로 다른 두 어근의 곱은 5이다 라고 했어요. 자, 나조건 x에 대한 3차 방정식 p3x-1은 0은 한 근 0과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갖고 두 어근의 합은 2이다 라고 했어. 그럼 지금 조건들을 다 보하니 근에 대한 힌트이기 때문에 이 px는 0에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놓고 제가 얘네 둘을 허근, 그 다음 얘를 실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첫 번째 힌트는 이 베타 플러스 감마가 아니라 베타 곱하기 감마가 5란 얘기겠지. 자, p3x-1은 근이 어떻게 변할 거냐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고 얘가 감마면 0이 된다 그랬죠. p알파가 0이고 p베타가 0이고 p감마가 0이죠. 그래서 이 안쪽을 다 알파로 만들어 버리는 x값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실근은 3분의 알파 플러스 1이 하나 나올 건데 얘가 0이라고 했고, 그 다음 허근은 3분의 베타 플러스 1 하나랑 3분의 감마 플러스 1 하나가 나올 건데 두 허근의 합은 2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니까 분자가 6이 돼야 되고 베타 플러스 감마는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알파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분수가 0이 되는 방법은 분자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두 근의 합과 곱만 알아요. 자, 그럼 세 근의 정보를 가지고 3차식을 작성해 봅시다. 일단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을 거고, 두 근의 합이 4, 두 근의 곱이 5인 어떤 2차 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지. x제곱. 합은 부호 바꾸시고 곱은 그대로. 자, 이게 px의 생김새라고 보실 수 있지. 근의 정보를 이용해서 px를 역추적했어요. 자, 다 전개해서 a, b, c 맞추시면 됩니다. 자, A는 뭐죠? 마이너스 3, B는 뭐죠? 1이고 C는 5야. 자, 이렇게 끝내실 수 있고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질 때 대소관계가 나와 있고요. 알파 곱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4가 되도록 하는, 즉 가장 작은 근과 가장 큰 근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야. 자, 3차 방정식이고 개수들이 문자로 등장해 있어요. 자, 쫄지 마시라 그랬죠. 최고차항만 좀 살펴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수들의 최고차항. 이 마이너스 a제곱이지. 여기도 마이너스 a제곱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일단 지워져야 조립제법이 성립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해 볼 x는 마이너스 1이겠죠. 얘 부호를 바꿔줄 수 있는. 자, 마이너스 1 넣어봅니다. 자, 그럼 a제곱 지워지는 거 확인되고 a들 지워지는 거 확인되고 숫자들 지워지는 거 확인되니까 우리는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겠지. 자, 개수들 쓰고 조립제법 진행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이었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하나,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4a. 자, 그러면 일단 실근 마이너스 1이 하나 도출이 되는데 이 마이너스 1이 알파인지 베타인지 감마인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개의 상황을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 감마를 모를 때,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감마를 모를 때, 그 다음에 감마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를 모를 때. 자, 이 상태에서는 문제에서 알파 곱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그럼 감마는 4란 얘기야. 일단 가능할 것 같고, 자, 여기선 그냥 뭐 알파 감마가 4란 얘기죠. 마이너스. 자, 그 다음 여기서 알파 감마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알파는 4가 돼버리는데, 이러면 문제에서 준 세 근의 대소관계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3번은 자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마가 4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이 마이너스 1은 앞쪽에 있는 1차 식에서 나온 근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베타랑 4는 이 뒤에 있는 2차 식에서 나온 근일 거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쓸 수가 있어요. 자, 두근의 합은 이 1차항의 개수 부호 바꿔주시면 되고, 두근의 곱은 4의 2죠. 자, 그래서 베타에 대해서 풀어낼 건지 알파에 대해서 풀어낼 거지만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A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베타 자리에 A를 넣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지워질 거고 A제곱은 4야.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A 값의 합구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를 더해서 0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 A가 2일 때랑 A가 마이너스 2일 때랑 상황을 살펴보셔야 돼. 자, A가 2면 이 2차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되고요. 두 근은 2랑 4가 됩니다. 그럼 얘가 2고 얘가 4란 얘기니까 충분히 가능한 상황. 자,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이 2차식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 돼요. 그럼 여기서는 두 근이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돼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가 나오거든?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2고 이게 마이너스 4라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겠지? 문제에서 준 대소관계에도 맞지 않고요. 자, 그래서 요 마이너스 2는 탈락시키시고 2만 테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려운 문제들의 문제죠. 여러분들이 확인을 다 하셔야 되는 거. 자, 알파 감마가 마이너스 4인 상황 한번 봅시다. 이 마이너스 1은 1차식에서 나온 근이니까 여기 있는 알파와 감마는 이 2차식에서 나온 근일 것이며, 두근의 합은 a제곱 플러스 a,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4a. 이렇게 되면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보실 수 있고, 자, 확인이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x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럼 x값이 마이너스 2 하나 플러스 2 하나 나오기 때문에 뭐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2라고 본다면 문제에서 준 근의 대소 관계에도 위배가 되지 않고 딱 좋죠. 그래서 a값이 마이너스 1인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에서 a값의 합 물어봤으니까 답은 1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꼭 좀 주의해서 공부해 주셔야 될 것 같아. 7번으로 갑시다. 7번입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만들어 달라 그랬어. 다 인수분해도 되고 뭐 쉽게 풀리는 절대값 포함식이기 때문에 빠르게 풀어보자. 자, 부등호 방향이 작아야 되니까 4, 2로 답을 내주시고 5 더해 주신다면 4부터 6까지 그려놓고요. 자, 아래쪽은 a랑 3a로 인수분해가 되고, 원래는 a가 클지 3a가 클지 여러분들 고민하셔서 가로 답을 작성하셔야 되지만 지금 자연수 a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a가 작고 3a가 큰 거 치겠지. 그래서 x는 a보다 작거나 3a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사이랑 가해가 근을 만들지 않으려면 이 왼쪽 부분은 왼쪽에 찍혀야 되고 이 오른쪽 부분은 오른쪽에 찍혀야 돼서 a는 4보다 작고 3a는 6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런 접속사 잘 건드려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a가 2보다 커야 되겠지?
자, 그리고 둘 다 빵꾸기 때문에 A랑 4랑 겹치더라도 공통근이 안 생겨서 이런 데는 이제 받침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연립해 주시면 A 값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서 A 값이 2, 3, 4, 3개가 나와요. 답은 3개인데 이제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겠지. A가 2면 어떻게 돼요? 얘가 2고 6이니까 근이 없어. A가 3이면 어떻게 돼요? 얘가 3이고 9니까 근이 없어요. A가 4면 어떻게 돼요? 얘가 4고 12니까 근이 없어요. 따라서 이 값 3개로 보시면 적절합니다. 8번으로 가시죠. 8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거는 2, 6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가 4이네. 4이니까 마이너스 2랑 6 사이.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은 x-2의 완전제곱식이고 양수로 만들어달라 그랬어. 원래 완전제곱식은 거의 다 양수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숫자는 뭐다? 2밖에 없다. 이제 정수 x개수 세는 거니까 끝내시면 되는데 이제 답 적는 방법 좀 보여드릴게. 자, 2에서 부등식이 끊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자, 어쨌든 정수는 원래 9개인데 우리 배우신 분들은 정수 개수 세는 거 틀리지 않으실 거죠. 자, 2 하나 빼셔야 되는 거니까 답은 8개입니다. 9번으로 가시죠. 9번입니다. 2차당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1 값 구하는 문제야. 자,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나온대요. 2x 플러스 3, 2x-3 넘겨주시면 부등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자, px가 2차 다항식이니까 여전히 좌변은 2차 다항식이겠지. 자, 이걸 풀면 해가 0부터 1까지 나온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가인데 사이로 나왔다라는 건 p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제가 이따 a로 쓸 거거든요. 음수라는 얘기고 px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좌변이 0과 1을 근으로 갖는 2차식일 거다. 최고차항 개수는 a로 이렇게 잡아보죠. 자, 그럼 나조건 사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px는 어떻게 생긴 거냐? 넘어가서 ax x-1 마이너스 2x-3인데 얘랑 마이너스 3x-1을 연결해서 방정식을 만들었더니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을 한번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ax제곱 자, 마이너스 ax 넘어오면 플러스 1x죠. 자, 판별식 가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 판별식이 0이 되어 중근이 되겠지. 자, 그럼 완전제곱식이 나와서 a 값 아주 간결하게 나와요. 자, 그럼 px도 결정이 되는 거죠. 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이제 px가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에 넘어가면 px 나오고요. 문제에서 p-1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답을 끝내주시면 됩니다. 10번으로 갑시다.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실수 a의 최대값 구해볼게요. 자, 일단 두 부등식 모두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요. 자, a제곱하고 3으로 찢어서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위에 마이너스 주시면 되겠죠. 자, 4, 2로 답을 써내야 되는데 a가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제곱은 4보다 큰 근이야. 그래서 바로 써내실 수 있어요. 문제가 좀 친절하죠, 여러분. 자, 그 다음 9랑 a로 찢어서 9한테 마이너스 주시면 두 번째 부등식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a가 양수여서 지금 이 친구가 음근일 테니까 가에도 쉽게 써내실 수 있어. 자, 그리고 정수 x가 존재하지 않게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일단 사이를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3부터 a 제곱 가지고 여기에 가해를 얹어서 정수가 없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 부분 보시면 마이너스 a가 왼쪽에 존재하면 당연히 근이 없고 약간 공통 영역이 생겨도 되지만은 정수만 없으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포함하지 않게 마이너스 a가 끊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고 구멍이니까 마이너스 2랑 같아지더라도 정수인 근은 없겠다. 이렇게 a 값.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9보다 크다인데 이 9보다 크다가 a제곱이랑 조합돼서 공통 부분이 없으려면 당연히 9가 오른쪽에 있어도 되는데 이제 9가 약간 왼쪽으로 와도 괜찮아. 왜냐면 공통 영역이 생겨도 여기에 정수만 없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10이 밖에 빠져 있으면 되겠다. a제곱은 10보다 작아야 돼요. 자, 이렇게. 근데 이제 같아지더라도 구멍이니까 10을 근으로 갖지는 않겠지. 자, 그럼 a는 루트 1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고 최종 답을 쓴다면은 2부터 루트 10까지인데 문제에서 a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여기 밑에 받침을 빼주시고 어쨌든 a의 최대값에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쪽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셔도 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m제곱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0이겠죠. 10. 1번으로 갑시다.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오직 하나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다들 인수분해를 해놨기 때문에 답을 쉽게 쓸 수 있는데 자, 잘 보셔야 돼. 자, 밑에 있는 건 2a랑 2a-16이 근이어서 바로 쓸 수 있어요. 2a-16이 항상 2a보다 작겠지. 근데 지금 위에 있는 건 마이너스 9하고 a제곱 마이너스 6a가 근이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9가 작을지 a제곱 마이너스 6a가 작을지를 결정하셔야 돼서 이 a제곱 마이너스 6a라는 2차식을 좀 분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2차식의 분석에 있어서 오래 걸리시면 안 돼. 어쨌든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2차식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최소값을 하나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최소값 찾는 것도 오래 걸리시면 안 되겠지. 그냥 a에 3을 넣는 거야. 왜? 축이 3인 2차식이니까. 여기에 3을 넣어주시면 9-18이어서 마이너스 9가 돼요. 자, 그럼 a가 3일 때만 이 두 숫자가 같고 나머지 상황에선 a제곱 마이너스 6a가 다 마이너스 9보다 크겠죠. a가 3일 때만 둘이 마이너스 9로 같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a가 3일 때의 특수 상황과 a가 3이 아닐 때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될 거야. 자, a가 3이 돼버리면 첫 번째 부등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테니까 마이너스 6부터 아니죠.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0부터 6까지.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9라고 방정식처럼 근이 나오는 친구잖아요. 얘를 마이너스 10과 6이 둘러싸면 결국 공통 부분은 여기 있는 해밖에 나오지 않아서 실수 x가 하나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 a가 3인 것도 이 문제에서 가능한 상황이다. 자, a가 3이 아니라면 마이너스 9가 작고 a제곱 마이너스 6a가 더 큰 상황이에요. 얘가 더 큰 상황이야. 이해를 잘 하셔야겠지? 자, 그 다음에 2a-16보다 크거나 같고 2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잘 조합해서 이제 실수가 하나만 나오게 만들면 되는데 이 양끝점이 색칠인 두 사이가 연립돼서 근이 하나만 나오려면 자, 이런 식으로 연립이 돼야겠죠. 즉, 이 왼쪽 시작점과 오른쪽 시작점이 서로 겹쳐버리는 거야. 또는 이 오른쪽 시작점과 이 왼쪽 시작점이 겹쳐도 되겠어요. 자, 여기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9가 하나 나오고 여기서 a 값은 a는 4가 하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한 4, 3, 마이너스 2분의 9를 다 더해주시면 7 마이너스 2분의 9, 2분의 14 마이너스 2분의 9,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a 값의 합이겠네요. 12번으로 가시죠. 자, 이가 아닌 양수 a에 대하여 직선 x는 a가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고 x는 a가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한대. 뭐 r 자체는 별게 아니에요. x는 a를 딱 그렸을 때 이런 데가 r이라는 거니까 a, 0이겠지. 이런 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어쨌든
PR 더하기 QR을 3보다 작거나 같게 만드는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살피셔야 돼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x 절편이 바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제가 꼭지점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축은 2분의 3이겠죠. 2분의 3 넣어주시면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4분의 12니까 4분의 3이 나와. 그럼 꼭지점이 2분의 3, 4분의 3이라는 얘기니까 아래로 볼록하면서 그래프가 붕 떠 있거든. 뭐 축을 그려준다면 이 정도 그려줄 수 있을까요? y절편이 3이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얘가 좀 많이 떠 있어야 되지만 자, 간결하게 그려봤습니다. 자, 다음 2x제곱 마이너스 4x는 축이 1이야. 2a분의 마이너스 b 아시죠? 자, 1 넣어주시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2네요. 자, 이런 데가 이제 꼭지점인 거고 절편이 2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 그럼 0과 2가 x 절편이 돼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어. 자, 뭐 이런 데 교점이 또 생기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PR, QR을 표현해 볼 준비가 됐는데요. 자, PR 같은 경우에는 내가 X는 A를 어디로 그어도 무조건 P가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1사분면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 2가 아닌 양수 A 잘 봐주시고 문제가 없어요. 그냥 PR은 언제나 함수값이야. X는 A를 딱 그렸을 때 여기가 P, 여기가 Q 뭐 이런 얘기니까 PR의 길이는 항상 A에서의 함수값이에요. 자, 문제는 QR입니다. 자, QR은 이 A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함수가 밑에 위치하게 돼서 이 Q에서의 함수값이 선분 길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 Q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바꿔주셔야 선분 길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A를 넣어서 마이너스를 달아주셔야 돼.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4A라는 얘기지. 언제? A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 근데 만약 A가 2보다 커지면 그때는 X는 A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점 Q는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 QR의 길이는 그냥 점 Q의 Y 좌표 값이겠지. 즉 2A제곱 마이너스 4A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구간에 따라서 문제를 2번 풀어주셔야 되는데 0과 2 사이에 A 값이 있을 때 PR 플러스 QR은 이 두 개를 더한 값이고 얘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근데 A가 2보다 클 때는 2랑 같을 땐 조사 안 하셔도 돼요. 2가 아닌 양수 A라고 했으니까 그땐 이 두 식을 더한 게 PR 플러스 QR이 돼요. 자, 얘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로 묶어서 3A-7 풀어내시면 0보다 크고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근데 여러분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풀듯이 이 전제 조건이랑 같이 연립을 한번 해주셔야 되지. 자, 여기 풀어내면 3, 3 지워지고 A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A는 0보다 인수분 해드릴게요. 0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연립해 주시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연립 잘 못하시겠으면 수직선 그려놓고 0부터 2까지 0, 1 이렇게 이제 그려서 공통부분 찾아보시면 되고. 자, 문제에서 원하는 A의 최대값은 3분의 7이고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A의 최소값은 1이 되겠습니다. 답은 3분의 10이 되겠네요. 13번으로 하시죠. 13번입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의 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로 나오는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가 되도록 만들어 달래. 이 두 양 끝점의 차가 2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자, 모든 실수 k값의 합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수분해가 돼서 두 번째 것도 바로 되네요. 자, 답 쓰시면 되고 어차피 마지막에 연립해야 되니까 그려볼게. 자, 두 번째 건 이 k제곱 마이너스 9가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상태고 이 최고창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부호 결정은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달아주신다면 k-3과 k+3이 더해져서 2k라는 1차항의 개수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마이너스 2k가 달려있으니까 모두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면 되겠다. 그럼 인수분해는 x-k-3 x-k+3 뭐 이렇게 될 건데 사실 여기까지 안 적어보셔도 되죠. 그냥 마이너스가 달려있다면 이 자체로 그린 거고 k-3과 k+3은 어떤 6 차이 나는 거지. 자, 다만 가해를 잘 살려서 적어주셔야겠어요. k-3보단 작아야 되고 k+3보다는 커야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그려놓은 3과 8 사이라는 부등식에다가 얘네들을 잘 얹어서 알파부터 베타까지라는 근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알파와 베타는 이 차이가 나야 돼. 자, 그럼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있는 k-3이 여러분 이런 데 찍혀서 왼쪽 부분에서 공통 부분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3부터 k-3까지가 답이 될 텐데 이 3부터 k-3까지 즉 이 알파와 베타가 양 끝점이 이 차이가 나야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3과 5로 답이 나오겠지. 자, 5가 되면 이 k+3은 몇이겠느냐? 서로 6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아마 11이 될 거고 오른쪽에선 공통 부분을 만들지 않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자, 그럼 여기서 k 값은 8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이 가능할 거냐? 오른쪽에서 공통 부분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k+3이 찍혀서 오른쪽에서 공통 부분을 만들되 이 공통 부분의 차이가 최종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제 이 차이가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6이 돼야 될 거고 그때 k-3은 얘보다 6 적은 뭐 이런 데 찍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만 공통 부분을 만들 때 k+3이 6이면 된다. 그럼 그때 k 값은 3이네요. 자, 그래서 83 더하시면 되는데 그럼 k는 8 하나 3 하나 해서 11 나오겠네요. 자, 14번으로 가시죠.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래요. 자, 일단 자연수 n이고 자연수 x 개수가 중요한 거고 자연수 투성이야. 자, 빠르게 풀어봅시다. 얘는 일단 부동 방향이 가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고 2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이 왼쪽에 x-n을 가지고 다 놓으실 거니까 그냥 n을 넘겨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쁘게 못 쓴다면 뭐 요 정도 써놓읍시다. 여러분, 이 문자식의 관계는 항상 잘 살피셔야 돼. 얘네 둘은 4 차이 나는 자연수야. 자, 다음 4랑 1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고 4이니까 4부터 10까지 맞겠죠? 자, 이 친구가 고정되어 있는 영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려놓고 살핍시다. 자, 일단 영역 안에 자연수는 4, 5, 6, 7, 8, 9, 10, 7개네요. 그럼 이 부등식이 적절히 이 영역을 자르면서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만들어야겠지. 자, 근데 보면 n도 자연수기 때문에 이게 작아봤자 마이너스 1, 이게 작아봤자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3 기준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어떤 부등식을 점점 오른쪽으로 가지고 온다라고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최초에 n 플러스 2가 딱 4가 되는 순간부터 뭔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하면 되겠지. 일단 n 플러스 2가 4가 되면 정수가 너무 많고요. n 플러스 2가 5가 돼도 정수가 너무 많죠. 찍고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그럼 최초에 우리가 살펴볼 건 n 플러스 2가 8이 되는 순간부터 살펴보시면 되겠다. 이때 여기 정수 몇 개예요? 딱 92개. 그리고 n-2는 얘랑 4 차이 나는 친구니까 4에 동그라미 치고 출발하면서 왼쪽에서는 자연수를 안 만들 거니까 개수가 딱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 밀어볼게. n 플러스 2가 9가 되는 상황. 그럼 이 부분에서 정수 하나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n-2는 5일 테니까 또 여기서 정수를 하나 만들어서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라스트 n 플러스 2가 10인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n 플러스 2가 10이 되면 오른쪽에선 정수가 없으나 n 마이너스 2는 6일 거라서 정수가 만들어지네요. 몇 개? 2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n 플러스 2가 10인 상황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n은 6, 7, 8이고 이렇게 연속된 자연수 3개를 더하실 때는 가운데 거 3배 하시면 합이 되거든요. 답은 2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문제 풀어봤고 수고하셨습니다. 경우의 수 기출문제들 보겠습니다. 먼저 1번이에요. 강면에 1에서부터 6까지의 정수가 적힌 주사위를 던질 거고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x, y, z 부정방정식 푸는 거죠. 이 z에 개수가 큰 쪽에 먼저 대입하면서 시작하시는 거니까 C에 가장 큰 숫자가 몇이 들어갈 수 있을까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돼. 자, 5가 들어가 버리면 XY에 0 들어가서 안 되고요. 적어도 1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C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4. 자, 4 들어가면 12니까 X 플러스 2Y는 3이 돼야 돼. 자, 여기서도 X랑 Y를 찾으실 때 개수가 큰 Y 쪽에 먼저 대입을 해보시는 거야. Y가 1이면 2니까 X가 1이겠죠. 자, 그 다음에 Z가 3이면 X 플러스 2Y는 요 9가 넘어가서 6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Z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요 X 플러스 2Y의 값은 3씩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Y에 최대로 넣을 수 있는 숫자는 2고요. 그때 4니까 X는 2. 자, 그럼 여기서도 규칙성을 확인해 주실 수 있는데 X 값이 하나 줄어들면 Y 값이 2가 늘어나는 규칙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C가 2면 6이니까 넘어가서 X 플러스 2Y는 9. 그 다음에 C가 1이면 X 플러스 2Y는 12가 돼야겠지. 자, Y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4. 그때 X 값은 1. 그 다음에 Y를 하나씩 줄일 때마다 X 값이 2씩 늘어나. 근데 이제 X 값은 6까지만 가능하니까 Y를 더 줄이면 안 되겠죠. 자,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자, x 플러스 2y가 12이려면 y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숫자는 5. 그때 x 값은 2고 y를 하나 줄이면 x 값이 2 늘어나요. y를 하나 줄이면 x 값이 2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6 더하기 9, 9가지가 되겠네. 2번 갑시다. 2번입니다. 출발점에 말을 놓고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만큼 말을 이동시켜서 20번째 칸에 도착하면 끝나게 되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666 나와봤자 18밖에 안 되죠. 자, 그림과 같이 게임판에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숫자가 차례로 적혀 있는데 5번이나 15번 칸에 도착하면 특별한 규칙이 발생하는 거야. 자, 5번에 도착하면은 뒤로 2칸 이동하는 거고 15번에 도착하면은 20번 칸으로 바로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게임을 끝내는 방법은 15번에 도착하는 방법밖에 없겠고 맨 처음에 5에 도착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을 해 주셔야겠지. 자, 그럼 일단 15라는 자연수를 3개의 자연수로 분할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와야 되는 눈의 수를 아실 수가 있어. 자, 앞에 가장 큰 숫자 주시고 뒤에 있는 숫자가 더해져서 이제 15가 되도록 63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세주시면 돼요. 자, 그럼 6으로 시작하는 건 다 셌으니까 이 앞에 있는 6을 하나 줄여서 또 뒤쪽을 세주시면 되거든. 자, 이제 663이라는 숫자를 좀 섞어 볼 겁니다. 자, 처음에 6, 두 번째 6, 세 번째 3, 가운데 3, 첫 번째 6, 마지막 6, 3, 6, 6 뭐 이런 식으로 주사위의 수가 나올 수 있어서 총 3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고요. 이 3가지를 세는 방법은 여러분 이렇게 직접 세셔도 되지만 혹시 자기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을 배우신 분들은 3팩 나누기 2팩토리얼을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3개의 자리 중에서 3이 들어갈 자리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걸 이용해 3씩 1이다 뭐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겠어요. 자기 스타일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 5, 4라는 숫자의 종류는 조사했으니까 언제 6이 나오고 언제 5가 나오고 언제 4가 나올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6, 5, 4를 섞으셔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다 다른 숫자니까 3팩토리얼로 바로 섞으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맨 처음에 5가 나와 버리면은 5에 도달했다가 다시 3으로 빽치기 때문에 6, 4가 나와도 15에 도달할 수 없죠. 13에 도달하겠지. 그래서 앞에 5가 오는 경우인 5, 6, 4랑 5, 4, 6 이 2가지 경우의 수를 빼주셔야 돼. 그러면 4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 5, 5는 불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5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는 이미 다 해본 것 같으니까 이제 맨 처음에
5에 도달하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처음에 주삽이 5가 나오면 뒤로 2칸 가니까 실제로 좌표값은 3이거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12칸을 더 가야 15에 도달할 수 있겠죠. 자, 얘네들은 순서를 바꿔주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 총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시죠. 자, 3번입니다. 서로 다른 4가지 색이 있어요. 빨주노초라고 해볼까요? 이 색을 모두 이용하여 인접한 행정구역을 구별할 수 있도록 칠하려고 하는 거야. 즉 AB의 같은 색을 칠해버리면은 이 AB가 구별되지 않겠지. 그러니까 인접한 영역이랑 다른 색깔을 칠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개죠? 4개입니다. 빨간색이 칠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을 칠하지 못하기 때문에 3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주황색이 칠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만 칠하지 못하기 때문에 빨간색은 칠할 수 있는 거야. 여전히 3가지지. 노란색이 칠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D는 B와 C랑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황색과 노란색을 칠할 수 없어서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2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에 이제 색깔을 칠해 볼 건데, 이제 2는 B랑 D랑 인접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것도 꼭 확인하셔야 돼. B와 D의 색깔이 같은지 다른지. 자, B와 D에는 색깔이 2개 쓰였죠? 자, 그래서 2에도 경우의 수는 2가지밖에 없겠다. 자, 이렇게 해서 4, 4, 16 곱하기 9 해서 답은 144개인데요. 자, 이런 것도 좀 공부해 보실만 해요. 제가 지금 임의로 영역을 A, B, C, D라고 잡아놨잖아요. 근데 만약에 영역을 A, B, C, D, E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잘 들으세요.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4개가 맞아. 근데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도 4개가 맞아. 3개가 맞아. 그 다음에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도 3개가 맞거든요. 왜냐면 B에 칠한 것만 칠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 생각해보면 B에 칠한 것만 칠하면 안 되는 거니까 3가지긴 한데, 이때 이제 알파벳 E에 문제가 생깁니다. E는 C, B, D랑 인접하고 있는데요. 얘는 세 색깔이 모두 다르냐 아니면 모두 다르지 않으냐 이런 걸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 C, B랑 B, D는 다르겠으나 C, B, D는 색깔이 요 C, D가 같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C, D가 빨빨이고 B가 주황색이면 이 영역 3개의 색깔이 2가지밖에 사용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때 E는 2개인데, 만약 B, C, D에 있는 색깔이 모두 이렇게 달라버리면 E에는 초록색 하나밖에 칠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럼 이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C와 D의 색깔이 같을 때하고 C와 D의 색깔이 다를 때하고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C와 D의 색깔이 같다 가정하면 빨간색을 무조건 칠하겠다는 얘기니까 D의 선택권이 1이고 이땐 E의 선택권이 좀 많아. 자, 근데 C와 D의 색깔을 다른 색을 칠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2가지가 되는 거고, 왜냐면 여기 칠한 거 여기 칠한 걸 못 칠한다라는 얘기니까 그땐 E의 선택권이 하나밖에 안 돼요. 자, 계산해보면 94 36의 2배에서 72고 얘도 94 36의 2배에서 72. 답이 144거든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문제에서 땅에 네이밍이 돼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네이밍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자기가 네이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풀이가 간결해질 수도 있고 풀이가 복잡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네이밍을 어떻게 하시냐? 처음에 A 찍었죠? 그럼 A랑 인접한 곳에 B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B랑 인접한 곳에 C를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건너뛰지 마시고 C랑 인접한 곳에 D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칸에 E를 칠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마 최대한 간결하게 영역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고, 물론 저렇게 잡아도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C는 3가지가 맞지만, D는 3가지가 맞지만, 이 3가지를 1가지랑 2가지로 나눠 풀어주셔야 되는 거야. 그때마다 2에 색칠되는 경우의 수가 다르니까요. 자, 잘 주의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 요 색칠하는 문제는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4번으로 가시죠. 4번 문제입니다. 숫자 1, 2, 3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같은 자리 숫자가 이웃하지 않도록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이때 만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1, 10, 100, 1000, 만이니까 이 자리에 같은 숫자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1, 2를 쓸 수도 있고
2, 2를 쓸 수도 있고 3, 3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경우의 수의 대칭성에 의해 저 앞에 있는 경우만 구하면 이제 뒤에 있는 경우들도 다 같은 경우가 나올 건데요. 저희는 뭐 2개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고, 뭔가 이제 여런데 1이 쓰여버리면 여기 1, 1이기 때문에 여기에 2, 3이 쓰일 수 있는데 여기 2가 쓰이면 여기 3밖에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제한 조건이 걸려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단순한 고배 법칙으로 풀어내실 수 없어요. 교란 순열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수용도로 꼭 푸셔야 돼. 자,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뭘까? 1의 옆에 있으니까 2나 3이 올 수 있을 거야. 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뭘까? 2 옆에 있으니까 1 아니면 3이 올 수 있을 거야. 자, 1 아니면 2가 올 수 있을 거예요. 자, 100의 자리에 1이 온 경우 1의 자리가 1이기 때문에 1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는 2랑 3인데 100의 자리에 3이 오는 경우는 3, 1과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2가 올 수밖에 없고요. 자, 1이 오면 2, 3을 쓸 수 있고 10의 자리에 2가 오면 1, 2를 제외한 3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6가지 경우가 만들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1, 3이 오면 2, 3이 올 수 있고 1, 2가 올 수 있는데 이렇게 2가 오는 경우에는 1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가 1, 3, 2개. 하지만 3, 2가 오면 이제 1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는 이렇게 하나밖에 안 되겠죠. 자, 2, 2가 오면 1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는 1, 3, 2개. 근데 이제 1이 오게 되면은 1, 2랑 인접하면 안 되니까 3밖에 올 수가 없겠고 6가지가 되겠지. 자, 이런 같은 원리로 이쪽도 6가지가 되겠고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가시죠. 5번입니다.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4명이 있어요. 이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의자에 나열할 거야. 자,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고 A, B는 떨어져야 되고, 자, 양 끝에 있는 의자에는 모두 2학년 학생이 앉는다라고 돼 있죠. 자, 2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약간의 노가다를 가미해 볼 겁니다. 자, 양 끝에 있는 의자에는 모두 2학년 학생이 앉아야 되는 거니까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D가 양 끝에 앉아야 돼.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고, A가 앉았다 쳐보자. 자, 그 다음에 여기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는 거죠. 자, B가 앉았다고 쳐봅시다. A, B, A, C, A, D 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총 12개가 있겠으나 우리는 하나만 살펴보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1학년 학생들이 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 자, 이런 의자에 앉을 수 있겠고 이렇게도 앉을 수 있겠고 또 이렇게도 앉을 수 있겠죠. 총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AB가 앉을 수도 있고 여기에 AB가 앉을 수도 있고 여기에 BA가 앉을 수도 있고 여기에 BA가 앉을 수도 있으니까 각 경우마다 경우의 수들이 이렇게 2개씩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자리 2개고 2학년 학생도 2명 남았으니까 이 팩토리얼을 해주시면 될 거야. 자, 답은 4, 4, 16에다가 보니까 144가 될 거고, 자, 솔루션 토론은 뭐 이런 방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양 끝에 2학년 학생 2명을 안 쳐요. 4P이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다가 일단 남은 2학년 학생 2명을 안 치시는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라지랑 라지 B를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사이사이에 껴버리는 거죠. 대신 양 끝에는 2학년 학생들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자리에다가 A랑 B를 넣어보는 거야. 그럼 A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어디 들어갈래? 하면 A는 선택권이 3가지가 있고 A가 자리를 하나 딱 차지하는 순간 이제 B는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야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셔도 12 곱하기 12로서 144가 나옵니다. 자, 2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원래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방법은 제한 조건이 없는 친구들 세워놓고 이제 사이사이에 끼는 짓을 많이 해보셨을 거야. 근데 이제 막 의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막 가운데 빈 의자를 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이 추가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실수 없이 풀어내실 수 있어.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이런 게 이제 순열과 조합에서 피지컬이라고 하는 거예요.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7명의 관광객을 요 자리에 앉히는 거고요. 마부가 지금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 조건 가나 보시면 A와 B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에 앉아야 되는데 이제 커플인가 봐요. 그 다음에 C와 D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에 앉지 않을 거래요. 싸웠나 봐. 자, 이 좌석을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제가 한번 그려드리면 자,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마부 자리에 X 쳐드릴게.
자, 먼저 A와 B를 한번 나열해 보십시다. 자, 2인용 의자 3줄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의 줄이 선택이 되고 나면 A, B 또는 BA가 앉을 수 있어서 이 팩토리얼이 되겠지. 자, 그 다음 A와 B가 앉아있다 생각하고 이제 C, D를 앉혀줄 건데 먼저 자리부터 결정을 해봅시다. 만약 2열, 3열에 CD가 앉는다면 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1열과 3열 또는 1열과 2열에 앉힌다면 방법은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총 8개의 C와 D가 앉는 방법이 있고 하나의 방법이 선택이 되면 CD가 앉거나 DC가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까지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구조는 선택 후 나열, 선택 후 나열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남은 자리는 3개, 남은 사람도 3명이라서 3 팩토리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 갈게요. 자, 3, 8에 24고 자, 6, 4, 24거든요. 그럼 24제곱이니까 576이 답이 되겠지. 7번으로 갑시다. 7번입니다. 대소관계가 밝혀져 있는 세 자연수가 있고요.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의 숫자를 각각 A, B, C라고 하겠대. 그럼 여러분 100의 자리가 가장 커야 되는 거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도 대소관계가 밝혀져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대소관계가 밝혀져 있는 문제는 오히려 쉽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은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500몇을 찾으셔야 되고 700몇을 찾으셔야 되는데 일단 10의 자리랑 10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모두 다른 자연수여야 된다라는 거야. 자, 맨 앞자리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0도 사용할 수 있겠지. 자, 일단 500몇 한번 찾아볼 건데요. 5라는 자연수는 쓸 수 없고 이제 나머지 두 자연수를 이제 선택을 해서 여기를 채워주셔야 되는데 100의 자리가 가장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5보다 작은 숫자들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이 5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이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 잘 들으세요. 답은 그냥 5C야. 왜냐면 이미 크기가 결정이 되어 있거든. 그럼 내가 5 콤비네이션 2를 통해서 숫자를 뽑는 순간 무조건 3은 10의 자리에 1은 1의 자리에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뽑기만 하시면 자리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퍼뮤테이션을 돌리실 필요가 없고 그냥 콤비네이션으로 끝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럼 100의 자리가 7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자, 6을 빼먹었네. 자, 이렇게 7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선택만 하시면 여기는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31가지가 되겠네요. 8번으로 가시죠. 8번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에 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세로선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삼각형 내부에 4개의 선분을 더 그려놨고 그 다음 가로 방향으로 삼각형 내부에 3개의 선분을 그려놨죠. 자, 삼각형을 만드는 거든 이제 직선이나 선분을 만드는 것들이든 사각형을 만드는 거든 이제 선들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점을 연결해서 만드는 건지 문제를 꼭 잘 읽으셔야 되고 자, 지금은 선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가로줄들과 그 다음에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선들에 의해 선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이밍을 하세요. 자, 가로줄은 총 4개 있죠. 자,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선분들에 여러분들이 네이밍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삼각형을 만드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뻗고 있는 선분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시고 예를 들면 이렇게 선분 2개가 선택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가로 방향 4개의 선분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A3가 선택됐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선들을 적절한 방향으로 네이밍을 해주시고 선택해 주신다면 답이 끝나는 거야. 자, 15 곱하기 4 답은 60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9번으로 가시죠. 9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적힌 10개의 의자가 배열되어 있고요. 두 학생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규칙에 따라서 이제 자리를 찾아가는 거야. 자, A의 좌석 번호는 24 이상이고, 즉 24랑 25회밖에 못 앉는다는 얘기고, 이걸로 케이스를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의 좌석 번호는 14 이하이다 라고 했으니까 B가 앉을 수 있는 건 11, 12, 13, 14. 자, 그 다음에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같은 열상에서, 같은 행상에서 이렇게 이웃해서 앉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0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앞뒤로 앉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케이스를 잘 나눠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A가 24에 앉잖아요. 그럼 앉을 수 없는 의자는 23, 14, 15에는 일단 앉을 수가 없어. 그럼 이제 B가 앉을 수 있는 의자는 10이라고, 12하고 13인데요. B가 12에 앉게 되면 또 11번과 13번에도 앉을 수가 없어서 남은 의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다 사라지고 15, 16, 17밖에 안 남아가지고 나머지 세 학생을 조건 나에 위배되지 않게 앉힐 수가 없죠. 자, B가 11에 앉으면 어떻게 되냐?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귀찮아도 할 때마다 그림을 좀 이쁘게 정리하면서 푸셔야 실수가 없거든요. 자, B가 11에 앉으면 이런 데 앉을 수 없고요. A는 24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데 앉을 수 없죠. 그럼 남은 의자 모양 배열을 보시면 3명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이 13과 15와 17에 앉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 경우로 B가 13에 앉게 돼도 자, 이런 데는 앉을 수가 없고 남은 자리는 11이랑 15랑 17밖에 없어요. 총 두 가지 경우의 수인데 각각의 경우의 수마다 좌석을 선택해 놨을 뿐 CDE를 배열한 것은 아니니까 여기에 3팩토리얼을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가 25에 앉는 경우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자리는 불가하겠지. 자, 여기서 B가 11에 있을 때, 12에 있을 때, 13에 있을 때, 14에 있을 때 각각 경우의 수들을 구해보시면 되겠어. 자, B가 11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엔 앉을 수가 없고 13, 14와 16, 17과 23에 적절히 배열해서 CDE를 앉혀야겠지. 그럼 13, 14에도 한 명 앉혀야 되고 16, 17에도 한 명 앉혀야 되고 23에도 한 명 앉혀야 될 거야. 이렇게 이웃해서 앉을 수도 없고 앞뒤로 앉을 수도 없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13을 선택하면 여기에 16이나 17 중에 하나에 앉으면 되고 대신 23에 앉을 수 없으니까 이제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14에 앉히게 되면 16이랑 17 중에 하나에 앉히면 되고 23에 한 명 앉히면 되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B가 12에 앉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이런 데는 앉을 수 없고요. 나머지는 14에 한 명, 16, 17 둘 중에 한 명, 그 다음에 23에 한 명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B가 13에 앉으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이런 데 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의자의 개수가 너무 적고 16, 17은 이웃해 있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B가 14에 위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이 11, 12에다가 한 명 앉히면 될 거고 11, 12둘 중에 하나에 앉히면 되겠지. 그 다음에 16, 17에다가 하나 앉히면 될 거고 그럼 여기 또는 여기 앉히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총 4개 나오겠죠. 나머지 한 명은 반드시 23번이라는 의자에 앉아야겠다.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마다 이제 좌석을 선택하는 방법이 8가지인데 여기에 이제 CD를 뿌려주셔야 되니까 3팩토리얼을 곱해서 48이 되는 거고 전체 경우의 수는 60이야. 자, 여러분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디테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잘 나누셔야 되고 이 문제에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 B가 13에 앉을 때 12에 앉을 때인가요?
B가 11에 있을 때 그래요. 뭐 이렇게 지웠잖아. 근데 여기서 2실 곱하기 2실 곱하기 1실로 틀릴 확률이 좀 높겠더라고. 이 13에 앉으면은 16이랑 17자리 하나를 집어넣어 줘야 되고 14에 23이 못 앉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B가 11에 있을 때 나머지 CD 중에 한 명은 무조건 14에 와야 된다. 이런 사실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시험 잘 보시길 바랄게요.